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본 문제 안에서 희수전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로 가정하고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중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탭을 작성을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불러오는 전표 데이터는 무시하고 모든 부가세 신고는 부가세법에 근거해서 적법하게 신고 납부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 잠깐만요. 입력하는 거는 정말 간단한데 정말 간단한데 개념을 좀 설명을 해줄 테니까 여기 봅시다. 첫 번째 과세사업만 해요. 과세사업 100% 과세사업만 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을 납부를 합니다. 전기요금을 납부를 해줘요. 10만원 부가세 별도로 납부를 했어요. 그러면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를 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얘는 100% 과세사업만 하니까 매입세액에 10만원이 이렇게 들어가서 10만원을 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과세사업 관련 부가세는 과세사업 관련 부가세는 VAT는 매입세액 공제가 된다. 매입세액 공제가 됨.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과세사업 관련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된다. 자, 두 번째는 자, 우리는 면세사업만 한다. 우리는 면세사업만 해요. 우리는 면세사업. 똑같이 전기요금을 납부를 했어요. 똑같이 전기요금을 10만원 부가세 별도로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를 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면세사업 관련된 것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줄일 수가 없겠죠. 세금을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면세사업 관련 부가세는 100% 불공제예요. 얘는 100%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는 거고요. 세금 계산서는 당연히 받아 있겠죠. 자, 요거 어디 가서 입력하면 되느냐면 여러분들 화면에서 부속명세서 첫 번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잠깐만 클릭 한번 해봐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클릭했어요? 거기에 1월부터 그냥 3월로 들어가 보세요. 1월부터 3월. 거기 1월부터 3월 들어가면 얘가 자, 여기 보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 세액 내역 탭이 첫 번째 탭, 두 번째 탭, 세 번째, 네 번째 탭이 있는데, 그쵸?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에 여기에 면세사업 관련이 몇 번에 있어요, 여러분들? 5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5번에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5번에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과세사업 관련된 것은 100%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거고요. 면세사업 관련된 것은 100% 불공제예요. 그래서 얘는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명세서 4개의 탭이 나와 있는데 4개의 탭 중에서 첫 번째 탭에 5번에 면세사업 관련된 부분에 입력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 3, 4번은 뭐냐면 2, 3, 4번은 자, 여기 보세요. 2, 3, 4번은 어떤 경우냐면 얘네는 세 번째 2, 3, 4번은 과세사업하고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회사예요. 이렇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합니다. 같이 해요. 이런 사업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겸용사업자라는 말을 쓰는 거야. 이런 사업자를 겸용사업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겸용사업자. 그러면 여기에서 쓰는 전기요금이 만약에 10만 원이 나왔다.
VAT 별도 이렇게 개념을 먼저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전기요금이 1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과세사업 일단 겸용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겸용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기요금을 뭐라고 하느냐면 같이 쓰기 때문에 공통재화라는 말을 쓰고요. 공통재화 얘를 공통재화의 공급가액이라고 하겠죠. 공통재화의 공급가액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자 얘는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공통매입세액이라는 말을 써요. 공통매입세액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론 이 공통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갈라서 과세사업 관련된 것은 공제가 되는 거고요. 면세사업 관련된 것은 불공제가 돼야 되겠죠. 면세사업 관련된 것은 불공제 이렇게 나눠주는 것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나눠주는 것을 공통매입세액 정산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이라고 하는데 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예정 때만 합니다. 예정 때만 하는 거예요. 예정 때만. 자 다시 한번 이 공통매입세액을 과세사업분, 면세사업분 갈라서 면세사업 관련된 부분을 불공제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걸 계산하는 걸 우리가 예정 때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두 번째 탭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확정 때는 뭐라고 하느냐면 공통매입세액 정산이라는 말을 씁니다. 얘는 언제 하는 거냐면 확정 때 하는 거예요. 공통매입세액 정산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네 번째에 있는 요 납부세액 재계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납부세액 재계산은 확정 때만 합니다. 납부세액 재계산은 확정 때만 하는데 자, 요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보자. 이렇게 우리는 고속버스 회사예요. 고속버스 회사입니다. 고속버스 회사. 일반 고속, 우등 고속이 있어요. 우등은 과세고요. 일반은 면세입니다. 좌석 3개, 옆라인이 3개 있는 거는 우등 고속버스, 4개 있는 건 일반 고속버스. 그래서 우등은 과세. 얘는 면세예요. 자, 우리 고속버스 회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들이겠죠, 그렇죠? 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나눠주면은 첫 번째 건물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뭐 세차를 하는 기계 장치도 있을 테고요. 또는 뭐 비품도 있을 테고요. 또는 전기도 있을 테고요. 다섯 번째 광고도 있을 테고요. 등등등등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네. 이렇게 그죠? 뭘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하는 거지? 1, 2, 3번은 뭐예요? 감가, 상각, 자산이고요. 얘는 뭡니까? 비용이 되겠네. 그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정산하는 것은 얘네는 비용을 안분계산 정산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감가상각자산은 납부세액 재계산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감가상각자산은 납부세액 재계산이라는 걸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요거는 여러분들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내역은 어디에 들어갔냐면 빠져나와봐. 부가세 신고서 잠깐만 클릭 한번 해볼까요? 부가세 신고서 클릭 한번 해보세요. 클릭했어요? 4월 1일부터 들어가볼까? 4월 1일부터 1월 30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니? 거기 16번 찍어보세요. 거기 16번 찍었어요. 우측에 보면 50번에 뭐라고 써있어요?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이라고 써있지? 이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 여기 들어가는 거 뭐 있었어요, 여러분들?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의 내역에 첫 번째 뭐 있었어요?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분. 그치? 띄워봐봐. 못 띄우면.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분. 그 다음에 뭐 있었죠? 사업과 무관한 지출.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개별 소비세법 자동차 관련된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기업 업무 추진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면세 사업 관련 그 다음에 토지 관련된 거 있죠? 그쵸? 이게 다 여기 들어가는 거야. 여기 들어가는 게 거기 16번에 50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16번에 50번. 그리고 여기 봐요.
2번, 3번, 4번은 다 공통매입세 관련된 거지, 그치? 여기 봐. 다 공통매입세 관련된 거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16번, 51번. 공통매입세 면세 사업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 들어간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돼요. 자, 한 번만 더 정리할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내역에 들어가는 게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분, 사업과 무관한 지출, 개별소비세법, 자동차 관련된 거, 기업 업무 추진비 관련된 거, 면세 사업 관련된 거, 토지 관련된 게 여기 들어갔잖아, 그치? 얘가 부가세 신고서 16번, 50번에 들어가는 거고요. 공통매입세 관련된 거 2번, 3번, 4번은 16번, 51번 공통매입세 면세 사업분에 들어간다는 것도 참고로 해서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1단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알고 있겠지만 여기 봐요. 과세사업 관련된 건 100% 매입세 공제가 되고 면세 사업 관련된 건 100% 불공제가 된다. 그래서 얘가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근데 지금 시험 문제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쵸? 예전 때는 안분계산 확정 때는 정상, 그죠? 또는 납부세액 재계산인데 납부세액 재계산은 뭐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감가상각, 자산.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납부세액 재계산을 하라는 얘기죠, 그쵸? 감가상각 자산만 납부세액 재계산한다라는 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일단은 여기 1단계 먼저 정리를 하고 문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이 1기 확정이라고 그랬습니다. 1기 확정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명세서 들어가서 납부세액 재계산 찍어보세요. 4월부터 6월입니다. 4월부터 6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찍었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입력하면 되냐면 첫 번째가 여기 잠깐만 거기 들어보세요. 건물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건물이 얼마에 취득했다고 나와 있어요? 1억 원에 취득했고 부가세가 얼마 있죠? 1,000만 원 있죠, 그쵸? 1,000만 원 있어요.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이 여기 설명을 먼저 들어보세요. 공통매입세액이 1,000만 원이 있습니다. 1,000만 원 있어요. 직전 총 공급가액은 매출을 의미하는 거예요. 과세랑 면세 합친 매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직전에 총 매출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7억 원 나와 있죠, 그쵸? 7억 중에 여기 봐요. 7억 원 중 면세 공급 가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2억 2,400만 원 나와 있어요. 2억 2,400만 원. 2억 2,400만 원. 그러면 여기 잠깐만 한번 볼래? 100% 중에 면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지? 7, 3, 21, 7, 24, 32% 면세가 차지했네, 그쵸? 그러면은 이때는 부가가치세 1,000만 원 중에서 32%인 320만 원이 불공제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320만 원이 불공제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요 당시 직전 연도에 직전 과세 기간에는 공통매입세액이 1,000만 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건물에 공통매입세액이 1,000만 원이 있었는데 총 매출액 중에서 면세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면세 관련된 게 불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로 놓고 봤을 때 32%만큼 즉 320만 원만큼 불공제됐을 것이다. 그러면 당해 과세 기간에는 당해 총 공급가액이 얼마냐면 자, 당해의 총 공급가액은 7억 5천만 원입니다. 7억 5천만 원 중 면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면세 공급가액이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면세 공급가액이 3억 750만 원이에요. 3억 750만 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봐봐. 얘가 100%일 때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니? 41%? 41%예요. 41%. 그러면은 결국은 면세가 여기 잠깐만요. 요 당시로 따지면은 VAT 1,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 곱하기라고 할게요. 1,000만 원 곱하기 면세 비율이 이렇게 몇 퍼센트 증가했습니까? 9%만큼 증가했죠, 그렇죠? 면세 비율이 증가를 했으니까
면세 비율이 9%만큼 증가했어요. 면세 비율이 9%만큼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은 1,000만 원에 9%면 여기 볼래? 1,000만 원에 9%면은 얼마가 되는 거지? 90만 원만큼 불공제가 증가가 돼야 되겠죠. 90만 원만큼 불공제가 증가돼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지금 처음에 32%만 불공제 처리했잖아, 그지? 근데 면세가 몇 프로가 됐어요? 41%. 그래서 41%만큼 불공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미 32% 불공제 했으니까는 결국은 9%만큼만 더 불공제 시켜주면 되는 거죠. 즉, 면세가 증가된 만큼만 불공제를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1,000만 원에 9%면 90만 원 맞죠, 그쵸? 그런데 이걸 다 불공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1과세기간 종료일, 자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과세기간 종료일이라는 말을 씁니다. 1과세기간 종료일이 한 번 경과할 때마다 건축물은 5%씩 건축물 외의 자산은 25%씩 깎아줍니다. 체감을 시켜줘요. 체감률. 건축물 5%씩 깎아주고요. 건축물 외의 것은 25%씩 깎아줍니다. 이 건물 언제 취득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 건물 몇 년도에 취득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2024년. 여기 봐요. 2024년 몇 월 며칠에 취득했어요? 2월 1일에. 그러면 여기 봐봐. 6월 30, 7월 1일부터 12월 31일,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있을 때 2024년 2월 1일 이때 취득했어요. 지금 현재는 2025년 6월 30일이 현재적이죠. 일기 확정으로 들어갔잖아, 그치? 일기 확정이니까는 6월 30일이 현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6월 30일이 한 번 지났고 두 번 지났죠, 그쵸? 몇 번 지났습니까? 두 번. 그 5%씩 두 번이니까는 10%를 깎아준다는 얘기예요. 10%를. 90만 원 곱하기 10%를 깎아주니까 나머지 90%만 곱하기 1-10% 이렇게 하면은 90만 원 곱하기 90%니까는 9, 81, 81만 원만큼 불공제가 늘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81만 원만큼 불공제가 늘어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처음에 직전에는 7억 중에 2억 2,400만 원, 100% 중에 32%, 즉 1,000만 원 중에 32%, 320만 원이 불공제가 된 거야. 근데 올해는 7억 5천만 원 중에 3억 750만 원, 면세 비율이 41%가 됐어요. 면세 비율이 증가하면 안 좋은 거지, 불공제가 증가하는 거니까. 9%만큼 증가했으니까 1000에 9%, 즉 90만 원만큼 불공제가 추가로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납부세액이 늘어나는 거라고요. 여러분, 불공제가 늘어나면 납부세액이 늘어나는 거지, 그치? 90만 원만큼 세금이 더 내야 되는데 다 내는 게 아니라 이거 1과세기간 종료일이 경과할 때마다 한 번 경과할 때마다 건축물은 5%씩, 건축물의 자산은 몇 %씩? 25%씩 체감률을 인정을 해줍니다. 건축물이 예지 2024년 2월 1일에 취득했고요. 지금 현재는 6월 30일이니까 두 번 경과했으니까 1-5% 곱하기 두 번, 5% 곱하기 두 번. 이걸 조금 더 그렇게 쓸게요. 곱하기 1-5% 곱하기 두 번 이렇게. 그 얘 계산하면 10% 나오잖아, 그지? 5%씩 두 번이잖아, 그지? 그래서 5% 곱하기 두 번 하면 10%. 1에서 10% 빼면 90% 나온단 말이죠. 9, 81에서 81만 원만큼 불공제가 된다라는 얘기지요. 이걸 화면으로 보여줄 테니까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입력한 사람은 맨 밑에다 다시 한번 추가로 더 한번 해보세요. 자산 1번 건축물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요. 전월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라고 나오면 아니요예요. 해당 차의 매입세액은 1,000만 원이죠. 취득연월일은 2024년 2월까지만. 화면을 잘 봐. 실수해서 2월 1일까지 하면 틀어지거든요. 그럼 삭제하고 다시 입력하세요. 2024년 2월. 그럼 체감률은 5%라고 떴고 경과된 과세기간 두 번 자동으로 떴지. 경감률이 90%라고 자동으로 뜨죠. 이게 다 자동으로 떴잖아요. 5% 자동으로 떴고 두 번 자동으로 떴고 90% 자동으로 떴지, 그치? 자, 여러분들 화면에 뭘 먼저 입력하게끔 돼 있어요? 당해를 먼저 입력하게끔 돼 있죠, 그쵸? 뭐 순서는 상관없잖아, 그치? 당해부터 입력해보세요. 7억 5천만 원.
7억 5천만 원 중 면세 공급가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3억 750만 원. 입력했어요? 얘가 면세 비율이 41% 나온 거예요, 지금. 자, 직전은 7억 입력하시고요. 2억 2,4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얘가 32%. 그래서 면세 증가율이 자동으로 9% 나와야 안 나와요? 거기 9%라고 떠있니? 떠있잖아. 그래서 자동으로 81만 원 계산되겠지, 그치? 81만 원이 저 칠판처럼 저렇게 예상이 되는 겁니다. 정리해 주세요. 자, 기계장치도 같은 개념으로다가 똑같이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기타 자산 선택해 주시고요. 아니요. 자, 해당 차의 매입세액이라고 그랬죠? 5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차의 매입세액은 500만 원. 그 다음에 취득연월은 2024년 7월이에요. 그럼 잠깐만 기다려 볼래? 2024년 7월 입력하면 체감률은 25%고요. 경과된 과세기간은 한 번. 그치? 자동으로 떠요, 이렇게. 경감률은 75%. 총 공급가액은 똑같이 입력해 주시면 돼요. 얘도 9%만큼 증가해서 33만 7,500원만큼을 더 납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냥 입력하는 거는 훨씬 더 간단한데 이제 내용이 이해 가세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만 크게 들어보자. 직전에 100% 중에 32%, 즉 1000만 원 중에서 32% 320만 원만큼 불공제됐던 거야. 근데 당해년도에는 41%로 면세 비율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거 감소하면 납부세액이 줄어들겠지.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반대로, 그렇죠? 그래서 9%만큼 90만 원만큼 더 납부를 해줘야 되는데 1과세기간 종료일이 경과할 때마다 한 번 경과할 때마다 두 번 경과했죠? 건축물은 5%, 건축물의 것은 25%씩 체감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1-5% 곱하기 두 번. 요거부터 곱셈 먼저 계산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계산하면 81만 원만큼 불공제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맨 밑에다가 하나만 더 입력 한번 해보자. 건축물 선택하시고 1000만 원 입력하시고 1000만 원 입력했어요? 당해 총 공급가액 7억 5천만 원 입력하시고 7억 5천만 원 입력하시고 면세 공급가액을 2억 6,250만 원 면세 공급가액을 2억 6,250만 원 입력했어요? 당해는 얘만 바꿔봤어 내가 7억 5천만 원 입력했죠? 2억 6,250만 원 입력했죠? 직전 7억 원 입력하시고 똑같이 2억 2,400만 원 입력 한번 해보세요. 그럼 몇 프로 나오니? 3% 나오지? 근데 금액이 떠 안 떠? 안 뜨지, 그치?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래도 그렇게 저장하고서 넘어가야 돼요. 걔가 왜 그러냐면 여기 잠시만 얘가 35%예요. 그러면 직전이 32%였었는데 당해가 35% 몇 퍼센트만 증가했어요? 3%만 증가했죠, 그쵸? 3%만 증가했을 때는 세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납부세액 재계산은 잘못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납부세액 재계산은 면세 증감 비율이 5% 이상일 때만 5% 이상일 때만 한다. 5% 이상일 때만 한다. 지금처럼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보세요. 면세 증감 비율이 몇 프로밖에 안 돼? 3% 그럼 아예 안 떠. 이거 왜 안 뜨지? 막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이 5%가 안 됐으니까 안 뜨는 거야. 그리고 입력을 안 하느냐? 그러면 안 돼요. 입력은 해야 되겠지, 그치? 거기까지 하고서 저장하고 나와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납부세액 재계산은 면세 증감 비율이 몇 퍼센트 이상일 때만 한다? 5% 이상일 때만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연월일 입력을 안 해서 안 떴네. 취득연월일 입력을 한번 해보세요. 2024년 2월 입력했어요? 그럼 얼마라고 뜨죠, 여러분? 27만 원이라고 뜨죠? 왜 이게 안 뜨니 이거 프로그램이 또 개선된다 했네요. 27만 원, 그치? 이렇게 뜨죠, 그치? 그러면 이거 삭제. 요거만 삭제. 요 27만 원만 삭제. 그렇게 하는 거야. 됐어요? 아까 취득연월을 입력을 안 했잖아, 그치? 그래서 취득연월을 입력했더니 27만 원이 떴어요. 그럼 요거만 삭제를 하는 겁니다. 요거만 삭제. 됐어요? 5% 이상일 때만 하는 거니까 5% 미만은 삭제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